체포영장의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 의심을 받는 피의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사기관이 나와서 좀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피의자가 계속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석해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발부되는 영장이 그 정도의 영장이 그 체포영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다음 발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나가서 출석해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어쨌든 출석하겠다.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부터 무슨 군사 작전 하듯이 저런 많은 그 대규모 경찰력을 그 동원해가지고 저런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이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참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공처에 가서 진술할 생각이 1도 없는 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절차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거면 방문조사 해가지고 그 피의자 신문 조서 비슷한 거 뭐 그 서명 날인도 안 했다라고 해요. 기명 날인도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들고 가가지고 우린 이거 했다 그냥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공수처는 기소할 권한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소할 권한 없으니까 우린 이 정도까지 했는데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검찰에서 기소하든 말든 그건 검찰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마치 무슨 중대한 중범죄인을 갖다가 잡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천만다행으로 어떤 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난은 누가 받을 것인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초래하려고 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리한 것이다. 그다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요 얼마나 황당하고 웃긴 상황이 됐느냐.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서울구치소가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경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거 누가 핸들링합니까? 서울구치소장이 핸들링합니까? 경호처장이 핸들링합니까? 법무부에서 합니까? 이러한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정말로 그런 혼란한 일들을 왜 저렇게 그냥 사서 저런 것들을 만드는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이 공수처의 존립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회의를 더 일으키고 있다. 이것만 알아둬야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는데 체포영장 청구를 서부지법부터 한 부분부터 수사권 논란까지 내란죄 수사권 논란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 체포영장의 청구, 집행, 이번에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조사까지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신병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신병을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관례와 법률과 규정과 관례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공수처가 여태까지 여태까지 체포영장 청구한 적은 제 기억에 한 번도 없고 구속영장 청구만 5번인가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구속영장 청구 어디에서 했습니까? 중앙지법에서 했다고요. 네. 왜 중앙지법에다가 했습니까? 중앙지방법원이 제일 큰 법원이기 때문에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공수처 법에 따르면은 원칙적으로 중앙지방법원에 하고 여의치가 않을 때 그럴 때에만 범죄 발생지
발생지가 어디냐면요. 국회란 말이에요. 국회 여의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남부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피의자의 주거지 여기가 이제 용산이니까 그러니까 서부에다 한 건데 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중앙지법 외에 그 어떤 법원에다가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던 공수처가 이번에만 남부도 아니고 남부에다가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남부도 아니고 왜 서부에다가 이걸 갖다가 했는가?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 굳이 원칙 조항이 있는데 단서 조항을 갖다가 들고 나느냐? 그런데 봤더니 서부지법이 어떤 데느냐? 공수처장이 누굽니까? 오동훈 처장인데 그 69년생이고 88학번이에요. 서울대 88학번이에요.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 누구냐?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그 당시 서부지방법원장인데 69년생의 88학번 똑같고 사법연수원 27기 똑같고 그 판사 임관한 그 해도 똑같고 임관도 동기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같이 우리 인권법 우리법 연구회 그 같이 그 멤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오동훈 처장이 옛날 관행대로 그다음 원칙과 관행대로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영장 청구하면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동기가 있는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영장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 누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이게 이상한 겁니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는 대통령 신병을 처리하려고 함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절대로 그 발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그 신병 처리 관련해 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을 반으로 쫙 쪼개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14일에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국가기관관 유혈 사태 등을 우려하면서 제안한 게 있죠.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를 공수처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이 제안을 거부를 했어요. 15일 당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이걸 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제안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자진 출석 이런 걸 공수처가 다 거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강행한 이유는 뭐라 보세요? 글쎄요, 저는 정진석 실장의 생각이 제 생각하고 똑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 말까지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정 실장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을 갖다가 합니다. 왜 그런가? 대통령이 공수처에 끌려가가지고 조사 받을 때 뭐 이것저것 술술술 불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대통령 관저에 방문 조사 해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가 나온다고 해도 그 공수처에 가서 조사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 피의자 신문 조서가 중요한 건데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왜 굳이 공수처까지 저렇게 무리하게 새벽 4시부터 뭐 경찰이 뭐 1000명이 동원됐느니 뭐 얼마가 동원됐느니 이런 일들을 갖다가 했는가. 더군다나 날도 춥고 비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해가지고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는 전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림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제 그렇게 대통령 이제 공수처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그림이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뭐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공수처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림이었나? 그냥 보니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그게 그 경호처 차량이거든요. 네. 대통령 움직일 때는 똑같은 차가 여러 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차 여러 대 이렇게 쭈루룩 나와가지고 한남대교 건너서 고속도로 타고 가가지고 과천에 있는 공수처까지 쓱 들어가고 대통령 얼굴 그냥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야 뭐 그 차에 앉아 있는 사진이며 그냥 공수처 들어가는 뒷모습이며 이런 것들이 조금 찍혔을 뿐인데 그런데 그런 그림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게 헌법재판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하려고 한 목적인가? 지금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1월 16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탄핵 심리 절차가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갑니까? 체포돼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정정당당하게 탄핵 심판 절차 나가가지고 그때 내 생각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 뭐 중계하려면 중계해라. 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은 거 아닌가? 저는요 오늘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절차는 반드시 연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이 존중이 되지. 뭐 그렇게 늘만 입만 열면 떠들던 방어권을 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뭐 대통령은 달라야 됩니까? 대통령은 뭐 역차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공수처의 이런저런 행태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공수처의 불법 이런 편법 행위를 이제 지적한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가 공수처가 민주당 하청 업체로 전락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은 대통령 탄핵 심판, 즉 헌재에서 진행하는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방해하려는 것이다. 지금 비슷한 의미로 강한 의구심을 지금 가진 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 행동을 왜 공수처가 왜 하느냐? 아니 공수처 입장에서의 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지금 공수처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탄핵 심판이잖아요. 아 대통령이 만약에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쳐요. 그래서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형을 받아야 된다고 쳐요. 그래도 그거는 언제부터 수사하면 되느냐? 탄핵이 그 결정이 돼가지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만약에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만약에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된다고 쳐봐요.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이 아니죠. 그 정당한 현직 대통령을 권한이 정지되어 있었을 뿐인 그 다음에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되어야 될 사람을 저기 구치소에다가 처박아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갖다 공수처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는 물론 탄핵이 인용이 될 거라고 당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수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일주일에 2번씩 그 심리를 갖다가 쫙쫙쫙 진행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2월 달에 결정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요. 3월 달에 이야기한 사람은 더 많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목표하는 바는 4월 18일 이전일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4월 18일 이전이면 오늘 며칠입니까? 1월 16일이에요. 그러면 딱 3개월 남았잖아요. 그 공수처나 뭐 검찰의 공처 수사나 검찰의 기소가 3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큰일 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공수처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만약에 탄핵 심판 절차가 없다라고 하면 그럼 수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는 당연히 탄핵이 앞선 거지 무슨 수사가 앞선다라고 그런 것인가. 그런데 오히려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나서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는가. 공수처의 수사보다도 제가 봤을 때 100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지금 현실적으로 방해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나 지금 빨리 저기 갈 테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 탄핵심이 있으니까 나 저기 그 헌법재판소 갔다 올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러면서 빨리 나 저쪽 보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때 공수처는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그 참석할 수 있도록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려를 해주든지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는 오늘 그 심리 기일 연기하든지 둘 다 지금 공수처로 인해 가지고 그 훨씬 더 중요한 탄핵 심판 절차가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오동훈 그러면 공수처장이 오동훈 공수처장도 판사를 했고 또 법조인이니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지 못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알이라 생각하고 비판도 상당히 많으니까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면 오동훈 공수처장이 막 지금 밀어붙일 때는 실제로 내란 혐의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상해가지고 네. 너무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리 공수처에서 저렇게 서두르고 있는데 왜 그러나. 그런데 이제 오동훈 처장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런 논리예요. 첫 번째, 오동훈 공수처장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주가 쭈루룩 열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범죄를 공수처는 수사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길 가다가 저기 뭐 그 빵이 있네, 맛있는 빵이 있네, 빵을 훔쳐 먹었다고 쳐도 윤 대통령은 그렇고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이 빵을 갖다가 훔쳐 먹었다고 쳐도 그런 사건은 절도 사건이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 공수처는 절도 사건 같은 그러한 사건을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내란죄도 규정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오동훈조차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냐?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갖다가 하는 건데 이거는 그 김용현 같은 사람은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어요. 그냥 일개 국방부 장관이니까.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통령을 어떻게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지?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오동훈 처장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형사상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소추에 수사가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 기소는 못하지만 기소하기 전에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형사상 수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사 대상이 됐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요 이 오동훈의 이야기가 맞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들은 공수처 포함해가지고 모든 수사기관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직무 중에도 직무 중에도 일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중에 임기 딱 한가운데 그 비상계엄을 갖다가 내렸는데 그게 밑에 있는 뭐 장관들 무슨 장군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권리행사 방해한 것이다. 그 논리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를 갖다가 하는 거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이거 직권남용 되겠네. 그러면은 어쨌든 기소는 못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수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나설 겁니까? 저는 오동훈 처장의 임기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2개월 이내에 뽑히겠죠. 그러면 새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동훈은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그런 논리가 성립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수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기존에 진행돼 왔던 기존에 수사받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사가 정지됩니까? 계속됩니까?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통령 임기 중에 새로 인지된 그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대통령 되기 전에 직권남용하고 뇌물 받고 이것저것 외환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 범죄 수사받고 있었던 사람은 법인카드 쓰고 그랬던 사람은 그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수사가 되는데 재판은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형사 재판 받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오동훈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대통령 된 다음에도 그 재판은 계속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과연 그 논리가 맞는 것인지 저는 이쯤 되면요 오동훈 논리가 맞아도 된다 맞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동훈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서부지법에 있는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그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법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위 있는 해석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